2024년 12월 18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는 FOMC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주요 지수가 오랜만에 다같이 동반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트럼프 수혜주 위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 견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와중에도 테슬라는 이왕 올라온 김에 500불을 터치하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479불로 3.6%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20불만 더 돌파하면 500불의 테슬라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2215조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내일 19일 새벽 4시 전후로 FOMC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25%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미국은 현행 4.75% 4.5%로 인하되면서 한국과의 갭차도 1.5%로 줄어듭니다. 금리 인하는 바이오 기업들에겐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는 기대치를 주면서 호재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3. 시장과 사람들은 언제나 조급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아마 또 바로 내년 금리 경로는 어쩔지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게 될 겁니다.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혹시 느릴지 폭이 적을지에 대해서만 우려 어쩌고 할 겁니다. 2025년도 말까지 연준이 3.503 75%까지 금리 수준을 맞추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4.5%에서 0.25%씩 낮춘다고 하더라도 맥스 3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덕에 해당 금리 인하 폭이 2차례 이하로 줄거나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미리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3.75%까지 내린다고 한국 금리도 같이 많이 내릴 거란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선 2.52 75%로 내년에 1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진 모르지만 시중금리는 최소 3%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금리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금리를 내린다면 내수가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은 1390만 1450원 구간을 이제 기정사실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 4. 한동안은 금값이 연일 신고가 갱신하더니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을 이어갑니다. 가상자산 이야기가 이전보단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배경 지식 정도로 전세계 금 보유량과 비트코인 보유량을 재미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최신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5. 우선 주요국 중 금보유 1위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총 8130톤으로 어마하네요. 2위는 독일로 3350톤, 3위 이탈리아 2450톤, 4위 6위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비슷한 게 2200만 2400톤 내에 보유 중입니다. 한국은 105톤으로 36위네요. 2023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미국 정부가 20만 비트코인으로 제일 많은 수량을 보유 중이고 중국이 거의 20여만 개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부탄, 엘살바도르 등이 있는데 독일은 최근 압수한 코인을 매각하여 순위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금값은 소폭 하락세인 반면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67만 불에서 10만 불이 넘어서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고공행진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러 패권이 포커싱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략적인 활용이지 키축 통화 지위를 내려놓는 일을 벌이진 않을 겁니다. 키축 통화국이어야만 전세계 강자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경 지식으로 금과 코인 보유량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죠. 7.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양지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내용면에선 그리 나쁜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매도한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매도 수량 대비 54,000원을 깨지 않고 잘 지지해주면서 납폭가대 구간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표현한 건 어제 하락을 주도한 섹터가 2차전지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반등, 바이오를 비롯 골고루 반등에 성공했고 과거 주도주 중 납폭가대 섹터나 현재 테마주 모두 흐름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8. 어제 장이 열리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389원을 넘나들면서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저 정도 판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체 다 납폭이 크니 굳이 더 던질 만한 게 삼성전자 등 대형 시총을 제외하곤 딱히 나오진 못했던 것으로 봅니다. 현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 초반이나 1,390원대만 들어서더라도 국내 증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기대해볼 만합니다. 9. 2차전지가 그러면 문제가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쩌면 반등이 나올 만한 지점에서 장시작 전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언급과 배터리 소재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슈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가 조정 반응을 보였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봉쇄입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산을 견제하면 우리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더구나 동맹국들은 협상 후에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관세라는 게 타국에서 오는 수입품인데 이미 국내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 메이저 3사와 소재부품 업체들도 엔캠을 비롯 이미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현지 납품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관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0. 다만 국내 배터리 섹터가 잠시 조정을 준 건 국내외 정치적인 영향이 큽니다. 개헌과 탄핵 사태로 현재 한국은 지도자가 공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가는 협상 후 예외 적용이란 걸 하려면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대응을 할 팀이 꾸려야 하는데 어수선한 시국에 이런 부분이 잘 대응이 안 될까 하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된 듯합니다. 다만 투심의 영향이지 현재 국내 2차전지 배터리 섹터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주가 위치까지 충분히 조정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강한 추세 전환은 조금 더 시장이 완화되거나
2차전지 배터리 섹터 내 핫한 테마가 형성되면 반응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조금 재미없어 보여도 또 갑자기 주목받는 시장이 될 겁니다. 최근 AI 소프트나 양자 불과 한 달 전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누군간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10일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가 하는 사업을 잘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딜 향해 가는지 그리고 큰 돈들이 어딜 향해 가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12. 최근 앨런 머스크는 TSMC CEO를 만났습니다. 뭔가 감이 빠오지 않나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은 테슬라는 전기차잖아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을 겁니다. 테슬라의 시작은 전기차가 맞지만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모델은 자율주행부터입니다. 이제 트럼프라는 베스트 프렌드까지 만든 앨런 머스크이니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최근에 끄적임을 통해 그 수혜주가 될 만한 회사들을 대놓고 공유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숨겨뒀지만 대놓고 알려드린 팁이니 찾는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13. 앨런 머스크는 자동차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결국 인류 대부분이 소유하고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완성되려면 역시 필요한 건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AI죠. 현재 테슬라는 도조라는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테슬라의 운행 기록들이 도조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와 학습을 하고 있고 이 학습 데이터는 옵티머스 로봇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은 AI 기능을 통해 사람과 교류가 가능한 로봇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테슬라는 엄청난 양의 AI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그걸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긴 거죠. 현재 삼성전자도 오토파일럿 4.0 반도체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메인 핵심은 도조입니다. TSMC를 비롯하여 대만의 소수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 앨런 머스크는 옵티머스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가팩토리 형태로 제작을 할 거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로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두고 본격적인 건 옵티머스를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ESS를 통한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해 갈 겁니다. 여기에 테슬라와 법인 자체는 다르지만 스페이스X를 통한 스타링크 위성통신과 우주여행을 위한 비즈니스를 진행 중입니다.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전에 아마도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옵티머스가 먼저 화성을 밟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앨런 머스크가 언급하거나 손대고 있는 사업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개인이고 영향력 있고 실제로 세상을 변하게 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파생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4680 전고체 ESS 등과 로봇, 우주, 외, AI 등 많은 분야에서 소스를 찾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5.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종목이란 테마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종목 공유는 맞지만 해당 종목 매매 추천이나 권장의 의미는 아님을 밝힙니다. 시중에 나오는 뉴스와 연관관계가 있거나 혹은 반응할 만한 종목을 공유해드려 시장을 보는 재미를 더 느끼시라는 의미입니다. 16. httpsn 누즈 NAVR COMMNEWSARTICL 20240005283608 시드 100일 오늘의 뉴스 종목입니다. 간략하게는 IRA 법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트럼프이지만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 등에 대하여서는 세액 공제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역시 심플합니다. 탈석 유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기존 석유화학 업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미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탄소 포집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증시에도 계속 소재와 테마로 활용이 될 겁니다. 17. 뉴스 종목으로 공유할 회사는 그린케미칼입니다. 최대 주주는 건덕상사인데 KPX홀딩스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그룹사 차남인 양준하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섹터 자체는 석유화학 제조, 판매업이긴 하지만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개발로 2차 전지에도 발만 살짝 걸쳐뒀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섹터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린에너지나 탄소 포집 이슈일 때 시세가 나오곤 했는데 최근까진 주가가 계속 무너져 신저가 갱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물적 분할되어 2005년에 상장되어 무려 20년이나 된 회사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많은 주식이 이거저거 엮어 급등했듯이 그린케미칼도 4,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1년도 1월 고점을 찍은 후 최근 4,000원대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했었습니다. 18. 지금부턴 또 소설이자 시나리오입니다. 제 맘대로인 거죠. 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오래 지켜봤는데 2023년 어느 날부터 본격적인 매집이 진행되고 있던 회사입니다. 누가 사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틈틈이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평균 단가는 7,000원 초반대로 보입니다. 아마도 향후 기후협약 등 신재생이나 탄소 포집 이슈로 올리려고 했던 듯한데 우선 어제 반응은 했습니다. 그린케미칼 외에도 탄소 포집으로 큰 테마가 형성이 될런지 구경하는 재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에 관해선 이 정도로 하고 탄소 포집 기사에 반응하는 회사는 그린케미칼이란 애가 있구나 정도로 기억하셔도 그냥 오늘 읽고 잊으셔도 됩니다. 19. 부동산 이야기지만 유동성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케아가 2020년 경기도 평택에 아시아 최대 물류기지를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공룡 기업이라도 최근 소비 패턴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보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이지스 자산운용이 4년 전 부동산 펀드를 통해 약 9천억 원에 매입한 독일 오피스 빌딩 트리아논에 대한 도산 절차에 들어가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8년 기관 투자자 대상인 사모펀드로 1,835억 원, 개인 투자자 대상인 공모펀드로 1,868억 원을 각각 모집하고 현지서 5천억 원대 대출을 통해 트리아논 빌딩을 약 9천억 원에 사들였지만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 확산과 22년도 고금리 기조 전환 그리고 빌딩의 60% 정도 임차하던 테카뱅크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공시기간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단이 투자하던 회사들도 한번 삐끗하면 날아가는 게 대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20.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자금으로 건물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부를 거머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그 후유증으로 뒤늦게 건물주가 된 분들 중엔 공실과 대출이자로 인한 리스크를 이제야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산업 구조가 완전히 변화해버려 오프라인을 통한 비즈니스가 소멸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온라인도 너무 늘어나 살아남는 업체 대다수가 대형화되어 간 업체들만 남다 보니 중소형 건물주들도 힘든 상황이 된 게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이대 종로 명동이 비어있던 건 이미 다 알고 강남 한복판도 비어있는 매장이 넘쳐날 정도입니다. 막대하게 뿌린 자금은 결국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 결과물로 남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의 성공이 이전 같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내년이라 해봐야 2주 남짓이네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특사를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취임식에 바로 성과를 낼 만한 발표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전쟁 종결이 바로 되진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바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이젠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가와 셀럽으로도 유명했던 트럼프라 그의 행보는 항상 특이했습니다. 지난 정권 시기엔 그 누구도 안 만나던 김정은을 직접 만나질 않나. 아마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율에도 분명 그 특유의 방식이 적용은 될 듯합니다. 한국의 재건 테마주들은 지금 다들 예열을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만나 악수하며 전쟁 종결이라는 임팩트가 나오면 재료가 소멸이 됩니다. 실제 회사들은 그때부터 진짜 수혜를 받는 회사와 아닌 회사가 갈리겠지만요. 증시에선 그냥 한다 안 한다. 기대치가 반영될 때 꿈과 희망이 최대치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 뉴스가 많이 나올 때가 재건 테마주 하는 분들에겐 매일이 기회인 날입니다. 22. 묻지마 알아서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링크제니시스입니다. 23. 오늘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베스트로 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폭락한 지수는 만회했고 폭락 기간 덕에 털릴 사람 중 거의 다수가 다 사라지고 손바뀜이 일부 이뤄져서 개별 섹터별로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순환이 돌긴 하는 시장입니다. 한국도 특정 종목들 시총이 전체 시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수는 왜곡 현상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내의 하락 정도는 양지수 시가총액 상위권이 하락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4.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미만으로 내려가는지가 현 시점에선 중점 포인트입니다. 1400원을 겨우 잘 방어하던 것을 거짓말같이 한 큐에 날려버려서 뭘로 내려올라나 참. 환율이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공유하겠습니다. 25. 날이 춥습니다. 어려운 24년도였기에 마음도 추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춥지 않고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또 온다고. 한국 경기가 힘들면 한국 내 거의 대다수의 분들도 같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오지 못한 폭가운이 내년에 몰아서 오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행운이 내년에도 그리고 24년도 남은 기간에도 꼭 도달하시길 기원합니다.